매주 화요일 경제 고민으로 답답한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는 마법 사이다. 우리는 이런 사이다. 언니 동생 사이다. 봉선미 전문가 오셨습니다. 네. 봉언니. 안녕하세요. 봉엄니입니다. 네. 아유. 봉엄니가 됐네요. 엄니 오셨수. 네. 우리 엄니 매력적이유. 어떤 내용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 보면 건강보험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요즘은 특히 비급여 항목이 상당히 많죠. 맞아요. 맞습니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지난달 7월이죠. 정부가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와 또 실손보험의 개혁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진료를 받고 나면 아마 여러분도 이 상세 내역서 딱 보실 거예요. 급여 항목, 비급여 항목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왜 나눠놨는지 어떤 기준으로 나눠놨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먼저 급여란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를 해주는 항목인데요. 그죠? 기본적인 질병을 치료할 때의 진료비는 대부분 급여 항목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급여뿐만이 아니고 또 비급여 항목의 진료도 늘어나는 추세지요. 비급여란 쉽게 말해서 건강보험 혜택이 따로 적용되지 않아서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항목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성형수술, 시력교정술, 그리고 도수치료, 진단서 비용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치료가 아니라 당신이 필요해서 받은 치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선택 진료 같은 그런 느낌.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아닌 예방 차원의 검사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건강검진, 뭐 한방 물리치료 이런 것들도 비급여 쪽에 해당이 되는데 비급여는 건강보험에서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액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크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보험이 급여뿐만 아니라 비급여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건데요. 물론 보험 가입일에 따라 보장의 내용에 차이가 있지만 진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실손보험에서 70에서 100%를 보장하는 거고요. 물론 실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도 있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로 가중되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생각해서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정부가 건강보험 비급여와 실손보험의 개혁안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네. 준비 기간이 좀 짧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확대가 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원에서 진료받으면서 비급여 진료 때문에 사실 부담이 크거든요. 많은 분들이. 현재 실손보험까지도 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실손보험은 2009년 표준화를 시작으로 세대를 거쳐가면서 변화를 했는데요. 네.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보험에서만 손해율이 130%를 넘는 등 심각한 적자가 지속이 되면서 실손보험료는 매년 인상되고 있죠. 지난 방송에서는 앞으로 출시될 5세대 실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연말까지는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뭐 내용만 들으면 우리 봉언니가 개혁위원회에 포함이 되신 것 같은 일원인 것 느낌이에요. 같죠? 네, 위원회에서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보험에서만 손해율이 130%를 넘는다.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많이 청구해서 많이 도움받고 있다라는 얘기니까. 근데 4세대 실손은 또 우리가 청구하는 만큼 또 금액이 올라가잖아요. 이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현재 실손 때문에 금액이 비싸서 걱정입니다. 제가 1세대, 2세대 실손을 가지고 있는데 매달 내는 비용이 너무 커요 하시는 분들, 4세대로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매달 내는 비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내가 병원을 많이 간다 하시는 분들은 가려서 청구를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또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실비보험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와 함께 어떻게 하는 것이 나한테 이득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5세대 실손이 나오면 일단 소비자한테 유리해질지 불리해질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4세대 실손이 있을 때 나에게 도움되는 쪽으로 한번 정리정돈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두 분의 케미가 좋습니다. 최명옥님. 감사합니다. 전 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실비에 대한 숙제를 일단은 던져놓고 이번엔
봉선미 전문가를 통해서 고민을 해결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어떤 고민이 있으셨던 건지 그리고 또 어떻게 고민을 해결해 나가셨는지 봉언니가 어떻게 도움을 주셨는지 일단 남아있는 시간 동안 쭉 정리를 해볼 텐데 사연부터 들어보죠. 어떤 고민이셨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40대 후반 교사입니다. 여름방학을 하면서 집에 있다 보니 아이들과 라디오 듣게 되는 시간이 늘었는데요. 그래서 돈키호테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다양한 정보를 알게 돼서 유익하게 듣고 있는데요. 보험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우선 저희 아이들이 20살 대학생과 15살 중학생입니다. 보험 증권을 살펴보니 둘째는 내년 1월에 실손이 만기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평소에는 보험에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요. 저희 학년에 계신 선생님께서 이번에 큰 수술을 하시면서 보험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셔서 보험의 필요성을 새삼 느끼면서 저희 집 보험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큰아이는 100세 만기 보험과 실손보험에 8만 원 정도 내고 있고 작은 애는 4만 원씩 내는데 보험이 내년에 만기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입니다. 그리고 제 보험도 25만 원 정도 내고 있고 남편도 50만 원 가까운 돈을 내고 있어서 가족들 보험료가 합쳐서 90만 원 정도입니다. 지금 내고 있는 보험료가 적절한 건지 다른 가정들은 어떻게 보험 가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해서요. 특히 우리 아이들 보험만큼은 제대로 된 상품으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큰데요. 점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40대 후반 중학교 선생님께서 사연을 주셨는데 이 90만 원 정도예요. 4인 가족인데 이게 적지 않은 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정도면 적절한 건지 모르겠어요. 다른 가정은 얼마 정도 낼까요? 라고 하셨는데 전 듣는 순간 아이고 많이 내시네 했거든요. 네. 적지 않은 돈이죠. 그렇죠. 부부교사로 4인 가족이 90만 원의 보험료를 불입하고 계신 사연자분 가족을 직접 만나 뵙고 왔는데요. 사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보험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거나 또 내용을 숙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요. 당장 또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매일매일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보험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내가 내는 돈인데 내가 관심을 안 가지면 누가 관심을 가져줍니까? 그러나 그 마음은 이해하죠. 저 역시도 그렇고 살다 보면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보험까지 내가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기가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사연자분은 주변에 아프셔서 치료를 받고 또 보험에 도움을 받으신 동료분이 계시니까 이제 이런 기회가 또 있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 평소엔 보험에 대한 관심 자체를 갖지 못하다가 이렇게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생기면서 보험금도 수령하고 또 치료와 생활에 크게 도움을 받게 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은요. 정말 확실하게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시고 알아보게 되는데요. 이번에 상담을 받은 사연자분도 함께 근무하시는 선생님께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받는 과정을 지켜보면서요. 아, 보험이 정말 이렇게 생활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또 하셨다고 합니다. 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분명하죠. 근데 이제 이게 과하지 않게 내가 들고 있는 게 이 정도면 괜찮은 걸까? 이 정도의 점검은 반드시 누구나 다 필요합니다. 자, 그럼 사연자분 가족분의 보험 상황부터 살펴보죠. 남편분 50만 원 가깝게 나가고 있다고 하셨어요. 일단 적지 않은 돈입니다. 네, 제가 무척 놀란 게요. 남편분은 보장성 보험을 단체 실손만 가입하고 계셨고요.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개인 실손은 없고. 전혀 없으시고 다른 뭐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혀 없으시고요. 근데 50만 원이나 어디? 그중에서 이제 40만 원은 세제적격 연금 상품에 불입 중이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만 원은요. 그중 5만 원은 치아보험에 물론 치아보험도 보장성 상품이라고는 할 수가 있겠지만 그리고 나머지 5만 원은 상조보험에 가입을 하고 계셨는데요. 잠깐만. 그러면 50만 원을 네. 내고 계셔서 이것저것 좋다는 거 다 가입하셨겠구나 했더니 건강 보장은 하나도 없네요. 맞습니다. 결국 보장성 보험은 실손 빼고는 없으신 거죠.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장이에요. 집안의 가장인데 뭐 예를 들어 진짜 건강해야 되지만 혈관 질환이 생겼거나 아니면 암에 대한 뭔가 문제가 생겼거나 어디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장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없으시죠. 없으시고 또 건강에 대한 확신이 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럴 일 없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아니 그럼 운전자 보험은?
전혀 없으셨어요. 그것도 네, 암보험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아이고야. 네, 그동안에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이렇게 전혀 못 느끼시고 있고 그나마 연금 상품은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불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치아보험과 상조보험은 전화로 가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점은요. 보장성 보험은 재무 설계의 한쪽 면을 반드시 차지할 정도로 보장 자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험에 대한 커버 기능으로 우연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내 자산이 축나고 또 치료 시까지 장기간 경제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생활비의 대처 개념으로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보험을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라는 게 내가 아팠을 때 큰돈 챙기자가 아니라 내가 아팠을 때 아프게 되면 경제 활동을 못 하게 되거나 맞습니다. 아픈 것 때문에 네. 큰 돈이 나가게 되는 그 상황에서 내가 모아둔 돈이 펑크가 나거든요. 그렇죠. 일도 못 하시게 되는 네.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대비하자라는 건데 실손만 가지고 계신다면 내가 쓴 돈만 일부를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뭔가 큰 돈에 대한 보장은 안 돼 있으신 거네요. 실손만 없으신 분들은 봤어도 다른 보험 하나도 없이 실손만 가지고 계신 분은 또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내분은요? 네, 아내분은 25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납입 중이셨는데요. 결혼 전부터 친정 어머님께서 가입해 주신 통합보험에 13만 원 정도를 불입 중이셨고요. 실손을 포함해서 암진단금, 뇌졸중 진단금, 그리고 급성심근경색증, 또 질병 수술비 등을 포함하고 계셨고요. 네. 25년 납기 중 20년 정도를 불입 중이어서요. 5년 후면 실손을 제외한 정액 형태의 보장은 완납이 되는 형태셨습니다. 어머님 감사하네요. 그렇죠. 어머니께서 또 미리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락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가입 중인 이 통합보험이 뇌와 심장질환에 대해서 뇌졸중 그리고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보장의 범위가 좁다 보니 이제 지인을 통해서 작년에 뇌혈관 질환 또 허혈성 심장질환 등 보장의 범위를 넓혀서 새롭게 가입을 하셨는데요. 이 상품을 이제 20년 갱신으로 월 7만 원 정도의 보험을 추가 가입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우체국 보험에 암보험과 상해보험을 10년 갱신으로 2만 원, 3만 원 이렇게 2건 가입 중이셔서요. 총 납입보험료는 25만 원 정도 불입 중이셨는데요. 사실상 통합형 실손을 제외하고는 전체가 갱신형 상품이라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그러네요. 너무 속상한 일입니다. 그나마 친정어머님께서 미리 실손보험을 가입을 해주셔서 결혼 전에 가입된 보험은 비갱신형 상품으로 잘 가입이 되어 있었어요. 그 이후로 본인이 지인을 통해 가입하신 상품들은 전부 다 갱신형. 그러니까 이게 100세까지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궁금한 게 100세까지 쭉 납입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봉 언니가 설명을 해주셨을 때 이거 100세까지 내셔야 돼요라고 했을 때 아셨어요? 고객분들 대부분은 사실은 몰랐다고 하시거든요. 100세까지 내는 줄은 몰랐다. 더더군다나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사실은 더 몰랐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설명을 안 해주셨을 리는 없는데 그렇죠. 아마 이제 장점에 조금 더 치중해서 기억을 하시고 거기에 더 치중해서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지인이다 보니까 알아서 잘 해주겠지. 또 알아서 잘 해줘 이렇게 하고 본인이 사실을 체크를 안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설명을 물론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좋은 방향만 듣고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리고 하다 보면 사실상 보험에 대해서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한 이후에는 전혀 모르는 상태로 매달 불입만 하고 계신 거죠. 저희 어머니께서요. 며칠 전에 미용실을 가셨는데요. 알아서 예쁘게 잘해주세요라고 했다가 이 미용실 다시 나가신다고. 알아서가 어디 있습니까? 알아서가. 내가 다 조금 꼼꼼하게 응. 말씀을 하셔야죠. 그리고 내 스타일이 있는 거고 내가 원하는 네. 바가 있는 건데요. 맞습니다. 알아서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 스타일이라는 게 사실은 보험에 있어서는 가족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내 경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한 거거든요. 네. 내가 10만 원밖에 여유가 없는데 알아서 잘해줘 그랬다 30만 원짜리 가입하면 그렇죠. 어떡하려고. 그건 안 되죠. 자, 아이들 보험은 어떻게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까? 네, 아이들은 각각 8만 원과 4만 원의 보험료를 불입 중이었습니다. 먼저 20살 큰아이는 30년 납 90세 만기로 2년 전에 가입을 해서 불입 중이었는데요. 네. 암진단금 5천만 원을 제외하고는 보장의 내용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요. 15살 작은 아이는 태아 때 가입한 상품을 내년 1월 만기를 앞두고 월 4만 원씩 불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자녀가 각각 1만 원, 2만 원의 우체국 암보험을 엄마처럼 10년 갱신으로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을수록 봉 언니가 좀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겠다, 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남편분부터 좀 볼까요? 남편분은 건강에 대한 보장이 싹 비어 있었어요. 네, 남편분은 사실 단체 실손을 제외하고는 보험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음. 치아보험은 매달 5만 원이면 1년에 60만 원씩을 불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현재 3년 동안 200만 원 가까운 보험료를 납입 중인데요. 사실상 임플란트가 아니고서는 임플란트도 한 개당 100만 원이 지급된다고 했을 때 200만 원이면 2개 이상은 또 해야지만 납입보험료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은 납입보험료만큼 보험금을 받기가 어려운 구조여서요. 해약을 안내해 드렸고요. 또 상조보험도 내가 납입한 보험료 한도 내에서 사망 시에 보장받는 구조여서요. 역시 해약을 통해서 매달 발생된 10만 원의 잉여자금으로 운전자 보험 15,000원과 또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의 진단금 그리고 수술비로 8만 원의 보험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네. 나중에 진단을 받은 경우에 생활자금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암, 뇌혈관 질환, 또 심혈관 질환에 대한 진단금 보험을 안내해 주셨다. 자, 3부에서 사연 소개해 드렸고요. 솔루션을 진행하다가 4부로 넘어왔죠. 3부 사연 잠깐 정리해 드리면 40대 후반의 선생님이셨습니다. 4인 가족의 보험료로 90만 원 정도를 납입 중이셨는데 남편분은 단체 실손을 제외하고는 건강을 보장해주는 보장성 보험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 중에 치아보험과 상조보험이 있었는데 이게 다 뭔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안 들었죠. 그래서 정리를 권해주셨고요. 그 잉여 자금으로 운전자 보험,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진단금 그리고 수술비 보험까지 안내를 해 주셨습니다. 금액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는 잠시 후에 알아보고요. 아내분의 보험은 어떻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까? 네, 아내분은 실손을 포함한 통합 실손보험 13만 원이 5년 후면 정액형 보험료가 완납이 되기 때문에 잘 유지하기로 하셨고요. 네. 다만 갱신형 상품인 보험들은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남편분처럼 암,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혈관 질환의 진단금 위주로 7만 원에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역시 운전자 보험은 15,000원에 그리고 아파트 화재 보험도 10,000원에 설계를 해 드렸습니다. 아파트 화재 보험은 왜요? 아파트 화재 보험은 반드시 필요하시죠. 사실은 상대방에 대한 다른 가구 수의 배상 책임 때문에라도 꼭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이제 생각하시기에 관리사무소에서 우리가 관리비를 낼 때 그 화재보험에 대한 일부를 차감을 하고 그쵸, 납입을 단체 하잖아요. 예, 보험이 그렇기 있잖아요.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상 개인적인 배상에 대한 책임은 개인적으로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화재보험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10,000원이면 또 가능하시고요. 이게 개인적으로 또 들어야 되나? 아파트에서 단체 화재 보험이 있는데 하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저희가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었죠. 이 개인적인 보상 부분에 있어서 아파트 단체 화재 보험은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또 10,000원이면은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계를 해드린다. 자, 그럼 아내분 보험료는 전체적으로 3, 4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좀 적게 줄여주신 거 아닌가? 원래 리모델링 받으면 막 10몇만 원씩 훅훅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데 있어서 100세 납인 갱신형 상품들을 비갱신형으로 20년 납으로 바꿔주신 거니까요. 전체적으로 내야 되는 돈을 따져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아이들 보험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두 아이는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한데요. 어린이 보험이어서 성인 보험에 비해서 30% 정도 할인이 되는 데다가 또 10년 동안 수술과 입원력이 없다면 추가로 다시 또 30% 정도 할인을 받아서요. 저렴한 보험료로 20년 납 100세 만기 보장이 가능합니다. 작은 아드님은 어릴 때부터 아토피 피부염으로 연고 처방을 받고 있었는데요. 회사마다 심사 기준이 달라서요. 피부에 대해서는 끝까지 보장해주지 않겠다라고 전기간 부담보를 잡는 회사가 있는데 반해서 2년만 부담보를 잡겠다 또는 3년 이런 식으로 부담보 기간을 짧게 정해놓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요.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안내를 해드렸고요. 네. 중증질환 산정 특례 또는 암 주요보장 치료 특약 등 새롭게 판매되는 다양한 특약들에 대해서도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한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요. 자녀분들도 각각 10만 원 또 8만 원에 20년 납 100세 만기 보장성 보험과 또 단독 실손까지 안내해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토피 피부염으로 지금 연고 처방을 계속 꾸준히 받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2년, 3년으로 부담보 기간을 짧게 정해놓는다라고 하면 2년, 3년 뒤에도 계속해서 아토피 피부염 연고를 처방을 계속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2년, 3년 뒤에는 아무 상관없이 피부에 대해서
그렇죠. 보장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요. 아. 사실상 전기간으로 부담보를 잡아놨다고 하더라도 5년 동안 피부 관련된 내가 치료력이 없다라고 하면 전기간 부담보도 사실은 없어집니다. 그때부터는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계속 이제 연고를 그렇죠. 처방받고 우리 애기 계시니까. 같은 경우는 연고를 계속해서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불가능한 얘기여서 부담보 기간을 2년 또는 3년 이렇게 명시해 놓은 회사가 사실은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럼 가격이 조금 더 비싸겠네요. 금액적인 부분은요. 이 부분 때문에 금액이 할증이 된다든지 올라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아하. 사실상 그 기준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둘째, 현재 가입 중인 보험이 1월 만기라고 했잖아요. 네.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환급금에 불이익은 없었습니까? 네,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 해약 환급금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일정 기간 쌓이다가 소멸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둘째가 가지고 있는 보장성 보험도 지금 해약할 경우 환급금이 몇 달 후인 1월에 만기 시 해약 환급금보다 오히려 더 높았거든요. 그래서 환급금은 콜센터나 보험사 앱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하니까요. 보험을 리모델링 하실 때 유리한 쪽으로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되게 신기한 게요. 환급률이 어떤 땐 70%, 어떤 땐 90%, 그리고 그 다음 달이 되니까 갑자기 40% 이렇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한 달을 더 내고 다음 달에 환급을 받는, 다음 달에 정리를 하는 게 환급률이 훨씬 높아질 수도 있고, 지금 서둘러서 환급을, 그러니까 서둘러서 정리를 해야지 환급률이 훨씬 높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빨리빨리 정리 정도는 할 거라면 빨리빨리 알아보시는 게 굉장히 나한테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 꼭 알아보십시오. 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첫째. 보험은 보장 자산입니다. 실손보험을 포함한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의 진단금은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겠습니다. 둘째. 갱신형 상품은 당장의 보험료는 저렴해 보이지만 100세 납에 보험료가 계속해서 오르는 구조여서 나이가 어릴수록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갱신형 보험 상품으로 리모델링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 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